네, 안녕하세요. 원활한 트레이닝의 이영석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프론트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론트 스쿼트 동작, 그리고 견착 방법,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를 위한 흉추, 어깨, 손목, 모빌리티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댓글들을 몇몇 분들이 남겨주셔서 이렇게 프론트 스쿼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간단한 이해, 프론트 스쿼트가 이전에 제가 다뤘던 백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 그리고 로우바 스쿼트와 어떻게 다른 스쿼트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다룬 이후에 프론트 스쿼트를 짊어지는 방법, 프론트 스쿼트를 할 때 바벨을 짊어지는 방법, 견착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프론트 스쿼트 자세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후에 제가 과거에 이 프론트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론트 스쿼트 렉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를 끝까지 앉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유연성 운동들을 소개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실게요. 우선 프론트 스쿼트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스쿼트, 백 스쿼트에 로우바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가 있고 이제 프론트 스쿼트 앞으로 짊어지는 스쿼트, 대표적으로 스쿼트 동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벨을 사용하는 이 프론트 스쿼트가 이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백 스쿼트와 어떻게 다르냐 말하고 말씀드리면, 프론트 스쿼트 같은 경우에 일단 바벨을 몸의 뒤에 얹는 것이 아니라 몸의 앞쪽에 바벨을 얹음으로써 스쿼트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바벨의 위치 차이로 우리 몸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극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들어 올릴 때 엎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안고 있으신 게 편하세요? 저는 엎고 있는 게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엎고 있는 것이 더 동작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안고 있는 동작보다는. 저희 신체 골격 구조상 이 넓은 등 쪽으로 무게를 짊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걸 바꿔 말하면 앞으로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이 돼요. 때문에 이 프론트 스쿼트 무게를 우리 몸 앞쪽에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몸통 각도를 충분히 세워줘야지만 바벨의 중량을 몸통으로 지지할 수 있고, 또 이 앞쪽에 있는 무게가 상체각이 쏟아지면서 바벨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체각을 충분히 세우고 있는 와중에 몸통 앞쪽에 있는 코어 근육, 물론 허리도 사용이 되긴 하겠죠. 코어 근육의 개입이 일반적으로 백 스쿼트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부가적인 윗몸 일으키기나 백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상체각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동작 중 하나가 힙 힌지, 고관절을 접는 동작입니다. 고관절을 접음으로써 충분하게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인 둔근과 햄스트링을 동원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만약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상체 각을 세우기 때문에 고관절을 물론 사용합니다. 이 프론트 스쿼트도 스쿼트 동작이기 때문에 훌륭한 하체 운동이에요. 고관절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체 각을 세우는 만큼 백 스쿼트보다 고관절을 접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생기게 돼요. 때문에 고관절을 접지 못하는데 백 스쿼트와 같은 깊이로 앉는다. 분명 어딘가 일을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한번? 백 스쿼트입니다. 백 스쿼트 동작. 다음은 프론트 스쿼트 동작. 차이 보이시나요? 한번 제 경골, 정강이뼈와 발등의 높이를 한번 봐주세요. 정강이뼈와 발등의 높이를 한번 봐주시면 백 스쿼트입니다. 프론트 스쿼트예요. 프론트 스쿼트가 경골과 발등이 더 가까이 각도가 좁은 게 보이시나요?
이 프론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앞에 짊어지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체 각을 세우기 위해서 충분한 흉추 유연성과 어깨, 손목 유연성이 필요로 하고요. 하체에서는 고관절을 접기 힘든 만큼 발목 유연성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동작이에요. 때문에 단순하게 스트렝스 운동만 하시던 분들께서는 이 프론트 스쿼트 이 렉 포지션을 만들고 최대한 풀 스쿼트까지 앉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서 처음에는 유연성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 프론트 스쿼트라는 동작이 역도의 인상이 아니라 용상, 클린 동작과 동작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도 선수들이 꼭 하는 훈련 중, 반드시 하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제가 견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었어요. 생각이 나면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견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얼굴 앞에 놨는데요. 카메라를 얼굴 앞에다 놓으니까 뭔가 되게 부담이 되네요. 카메라를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얼굴 앞에다 놓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셔야 돼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프론트 스쿼트 견착 방법을 잘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역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프론트 스쿼트 견착 방법, 손을 말아준 상태에서 바벨을 앞에 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견착 지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할게요. 견착 지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목 안쪽 쇄골 위 보이시죠? 쇄골 안쪽에 목 안쪽으로 바벨을 밀어 넣고 팔꿈치를 올려주면서 전면 삼각근 앞에다가 바벨을 얹는다고들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붙이자면은 전면 삼각근의 위라기보다는 목 깊숙이 쇄골 안쪽이라는 기준에다가 맞춰서 바벨을 견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모두 얼굴 다르듯이 몸의 생김새가 다르겠죠. 근데 목을 기준으로 견착하느냐랑 삼각근 전면을 기준으로 견착하느냐랑 약간 자세 차이가 나고 이 몸으로 중량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 안쪽에다가 바벨을 견착시키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손의 넓이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을 기준으로 약 넓은 범주에서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사이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어깨 넓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통 기준을 드리자면 잡았을 때 본인의 어깨 옆에 손이 놓이게 되면 돼요. 잡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넓이로 잡습니다. 보시면은 삼각근이 아니라 전면 삼각근이 아니라 목 깊숙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쇄골이고요. 이 안쪽에 바벨을 넣을 겁니다. 누르면 기침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바벨을 깊숙이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최대한 바벨을 깊숙이 목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쪽으로 들어 주시면서 어깨를 돌려줍니다. 손을 꽉 말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들어 주시면서 가슴을 펴 주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가슴을 펴 주셔야 됩니다. 흉추를 신전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목 안쪽 깊숙이 바벨을 밀어넣어서 견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삼각근 위, 전면 삼각근 위에다 바벨을 올려놓고 렉 포지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목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면 삼각근 위에다가
놓고 렉 포지션을 꺼냈어요. 보이시나요? 전면삼각근 위에다가 바벨을 올려놓게 되면은 팔꿈치를 충분히 말아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 몸 안쪽으로 바벨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을 몸통으로 바벨의 중량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 어깨로 바벨의 중량이 쏠리게 되고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무거운 중량으로 증량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해서 견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종 가다 보면은 전환이 굉장히 기신 분들이 있어요. 전환이 기셔서 유연성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렉 포지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조금 더 넓게 잡으신 상태에서 렉 포지션을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렉 포지션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손목 유연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팔꿈치, 어깨, 흉추의 가동성이 부족해서 이 렉 포지션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저처럼 바벨을 말아진 상태에서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려기보다는 먼저 손가락을 걸고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면서 점차 손목과 팔꿈치, 어깨, 흉추의 가동성 운동을 통해서 점점 손가락을 하나씩 더 걸고 나중에 말아주는 데까지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연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렉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게를 바로 직격탄으로 받게 되는 부위가 손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부상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나 유연성이 안 되지만 나는 이거 무조건 하겠어라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유연성을 기르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손가락을 걸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검지와 중지, 엄지 이 세 가지 손가락 정도를 걸어서 프론트 스쿼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W 만들어 보겠습니다. W. 바벨 앞에 놓으시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가서 아까 제가 손으로 잡았던 부위를 손가락으로 걸어줍니다. 손가락으로 걸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바벨은 목 깊숙이 가지고 들어와서 팔꿈치를 앞으로 들어주세요. 팔꿈치를 앞으로 들면서 어깨를 틀어줍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다가 점점 유연성이 좋아지시면 두 개로 시작했던 손가락을 세 개, 계속해서 유연성이 좋아지시면 손가락을 4개, 엄지부터 새끼까지, 엄지도 물론 거실 수 있으면 걸고요. 다음은 말아쥐진 못하더라도 손 최대한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굳이 저거는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역도라는 스포츠는 바벨을 바닥에서 들어서 어깨에 한번 걸쳤다가 여기서 머리 위로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딥과 드라이브, 딥 동작과 드라이브 동작을 통해서 바벨을 머리 위로 튕겨내서 들어 올리는 저크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상정하고 렉 포지션을 사용하는 프론트 스쿼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리 위로 바벨을 들어 올릴 생각이 없다, 엄청난 고중량을 사용할 예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많은 유연성을 요하는 팔을 교차하지 않는 렉 포지션을 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프론트 스쿼트에서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착 지점은 모두 같습니다. 바벨을 목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가볍게 들어서 바벨을 목 안쪽과 어깨가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양쪽 손을 교차해서 바벨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보셨죠? 이런 방법으로 총 이렇게 바벨을 말아주고 손가락을 걸고 손을 교차해서 바벨 위에 얹는 방법으로 바벨을 견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할 말 있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꾸 까먹네요. 네, 방금은 이제 제가 렉 포지션을 할 때 바벨을 견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바벨을 견착할 때 있어서 이 손을 말아준 상태에서 견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을 걸고 견착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교차해서 바벨을 가볍게 눌러줘서 견착을 하든지, 이 견착을 할 때 손은 단순한 고정핀 역할입니다. 고정핀 역할. 팔로 들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팔로 들고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고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지, 팔로 들고 있다가 절대 아니거든요. 바벨의 하중은, 무게는 우리 상체 각도를 충분히 세워서 몸통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몸통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벨을 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손을 내린 상태에서 도전. 으악! 으악! 몸통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중량을. 손 내려보고 싶은데 내리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시나요? 으악! 괜히 했다. 아무튼 이렇게 손은 단순히 이 바벨이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되게끔 고정핀 역할을 할 뿐이지 들고 있는 게 아니란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대지 않고 바벨을 한번 짊어져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프론트 스쿼트 자세를 한번 간략히 보여드리고 제가 프론트 스쿼트 모빌리티를 위해서 했던 운동 동작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프론트 스쿼트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벨을 감싸 쥐고 렉 포지션을 취한 다음 프론트 스쿼트 동작을 45도 각도와 측면에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손가락을 걸고 프론트 스쿼트 하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드린 다음에 손을 잡지 않고 견착하는 방법, 손을 교차해서 견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자세를 각각 측면 자세와 45도 자세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말아진 자세에서 프론트 스쿼트 자세. 다리 넓이는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 발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요. 앉으실 때 마찬가지로 엉덩이, 고관절을 먼저 접어주시면서 앉기 시작합니다. 고관절이 접히면서 무릎도 같이 따라 접히고요. 앉을 때 항상 팔꿈치를 앞으로 향해 주세요. 쭉. 다시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면과 배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먼저 접어주면서 팔꿈치 들어주시고요. 계속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무릎과 무릎 사이로 배를 넣어주시면서 쭉 최대한 깊이 앉습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올린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견갑골을 최대한 벌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견갑골을 전인해 주시면 되세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팔은 프론트 자세, 프론트 스쿼트 자세에서 렉 포지션에서 고정핀 역할이에요. 고정핀 역할 때문에 손으로 들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손은 그대로 말아준 상태에서 견갑골을 전인하시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위로 들어주십니다. 이번엔 손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지와 중지, 이렇게 엄지 세 개 손가락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항상
최대한 깊이 앞으로 멀리 올려주시고요. 바벨은 몸속 깊숙이 밀어 넣어주셔야지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으세요. 쭉 견갑골 전인과 팔꿈치 들어주기. 이번에는 손을 교차하는 leg 포지션.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서 뭐 이제 팔꿈치나 손목, 어깨 유연성이 좀 덜 필요하겠죠. 대신 확실하게 바벨을 짊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흉추를 신전시켜서 상체 각을 세워주셔야 되세요. 손으로 잡고 있는 leg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핀 역할을 할 수 있는 손이 바벨을 잡고 있지 않죠. 확실하게 지금도 잡고 있긴 하지만 이 전 동작들보다는 때문에 확실하게 상체를 더 세워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론트 스쿼트 3가지 견착 방법으로 각각의 동작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 제가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동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목부터 갈게요. 손목과 발목.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고관절을 충분히 접기가 힘들어요. 고관절을 충분히 접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무릎과 발목이 훨씬 더 많이 굴곡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발목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상체 각을 세우면서 고정핀 역할을 하는 손의 유연성을 위해서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중량을 몸통으로 받아내기 위한 흉추 유연성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동작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